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 현대건설에 이어서 2024-25 V리그 미리 보기 2편 흥국생명 배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전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흥국생명의 그 타이틀을 제가 이제 언제까지 김연경만 바라볼래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그 코보컵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저랑 많은 동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김연경 혼자서 하는 그런 배구예요. 흥국생명은. 뭐 그게 이제 뭐 지지난 시즌이나 지난 시즌도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됐지만 올 시즌은 더 심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김연경 팬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흥국생명의 팬분들도 어떻게 보면 7개 구단 중에서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나는 흥국생명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무조건 응원하고 싶다, 일방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걸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그 뭔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뭐 건너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에 대해서. 자, 흥국생명은 어떤 팀인가? 제가 요 코보컵을 보고 그동안에 이제 비시즌에 흥국생명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이제 모든 흥국생명 그 경기를 다 본 사람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수 한 명의 뭐뭐뭐가 가장 큰 팀,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의존도가 가장 큰 팀이죠. 그 선수 한 명은 당연히 김연경이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땡땡이 있는 팀. 자, 이 땡땡이 뭘까요? 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아본단자 감독이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감독이 있는 팀. 그리고 평균 땡땡이 가장 많은 팀. 자, 이게 뭘까요? 자,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흥국생명은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뭔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어느 팀을 특정하게 응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뭐 성적이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거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 2024 코보컵의 주요 기록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왼쪽이 장점이고 왼쪽이 잘한 부분이고 오른쪽이 잘 못한 부분입니다. 자, 잘한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김연경의 공격 성공률 전체 1위, 그리고 김연경의 오픈 공격 전체 1위, 김연경 킥오픈 전체 1위, 김연경 시간차 전체 2위. 자, 이거는 김연경 개인 기록입니다. 흥국의 기록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흥국의 기록이었다면 흥국이 거의 우승을 했겠죠. 근데 흥국의 기록이 아니라 이건 김연경의 개인 기록입니다. 이렇게 김연경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기록을 한번 볼게요. 킥오픈 성공률 2위, 후위 공격 시도 1위, 리시브 효율 2위. 자, 요거를 제가 이 데이터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킥오픈 성공률 2위는 여기 지금 김연경 킥오픈 전체 1위죠. 그래서 이 킥오픈 전체 성공률이 2위인 거는 이제 김연경의 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정윤주도 나름의 지분을 했습니다. 꽤 좋은 활약을 했죠. 정윤주도 몇 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 킥오픈 성공률 2위는 김연경과 정윤주의 지분이 있다. 그리고 이고은 세터가 그 레프트 쪽 킥오픈 토스는 나쁘지 않아요. 이고은 세터가 뭐 백토스나 중앙 이런 거는 진짜 별로 안 좋지만 김연경이나 정윤주 쪽으로 가는 킥오프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볼발 자체는 그렇게 나쁜 세터는 아니거든요, 이고은이.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 킥오프는. 그리고 후위 공격 시도 1위. 이거는 이제 성공 1위가 아니라 시도 1위입니다. 그만큼 후위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본단자는 미드를 많이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미들에서 공격을 득점을 많이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시도만 1위고 성공이 1위, 2위 상위권을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후위 공격을 하고 싶은 거에 대비해서 후위 공격을 성공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후위 공격 그 시도하는 선수들을 보면 김연경, 투트크, 정윤주 이렇게 3명입니다.
근데 사실 김연경도 뭐 옛날 김연경이야 뭐 후위 공격 1위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지만 지금은 김연경도 이 채공 시간이나 점프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위 공격을 그렇게 쉽게 해서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윤주는 키가 작아요. 정윤주가 176인데 그 키로는 사실 파이프를 성공시키려면 그 상하각 타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이 상대 블로커 옆으로 지나가면서 위로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하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윤주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리고 투투크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백어택 시도를 많이 해서 성공도 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투투크도 그렇다고 막 탄력이 확 좋아가지고 뒤에서 막 뛰어가지고 앞으로 강하게 막 폭발적으로 백어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그 선수 구성에 맞는 시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시브 2위. 요거는 이제 요것도 김연경의 지분이 좀 크고, 그리고 신현경이 어느 정도 선방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그 주목해야 될 지분이 있는 선수는 정윤주죠. 정윤주가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고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요 부분에 지분을 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흥국의 요번 코보컵에서 그나마 좀 잘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잘 못한 부분 가볼게요. 득점 전체 7위. 꼴찌가 아란 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팀끼리만 계산을 해보면 꼴찌입니다. 득점 전체 꼴찌. 자, 오픈 공격 성공 전체 꼴찌. 자, 시간차 시도 전체 꼴찌. 속공 시도 전체 꼴찌. 블로킹 세트당 5위.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김연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에 의존하고 공격 루트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픈 공격이 꼴찌예요. 그러면 이거는 킥오픈이 아니라 그냥 하이볼 오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성공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의미고, 시간차 시도 꼴찌, 시간차를 거의 아예 안 쓴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해석을 해보면 그냥 김연경이랑 정윤주의 킥오픈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투크의 그 라이트 토스에 좀 의존한다. 공격 방식이 윙배구에 좀 의존하는 배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속공시도 꼴찌. 이것도 이제 같은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블로킹 세트당 5위. 이거는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란 얘기인데 국내 팀으로 따지면 루이레이가 높이가 좋고 김수지도 190 수준이면 높이로 따지면 뭐 거의 최고예요. 미들 블로커 높이 평균 높이 주전 2명으로 했을 때 평균 키를 따지면 최고인데 왜 5위일까요? 이거는 김수지나 그 루이레이나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발이 느립니다. 일단 리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리딩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볼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거를 이제 따라가서 예측하고 따라가는 능력인데 그 어느 쪽으로 갈지를 예상을 되게 못해요, 루이레이가.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은 세터가 저 라이트 쪽으로 토스를 하겠구나, 리시브의 방향상 라이트 쪽으로밖에 볼이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루이레이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굉장히 반응이 늦습니다. 그리고 김수지도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죠. 그냥 제자리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는 준수한데 좌우로 빠른 발을 가지고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신장에 비해서 세트당 블로킹이 5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위 높이의 강점을 그렇게 살리는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보컵의 기록을 보면 참 김연경 아니면 진짜 모든 부분에서 야 이거 꼴찌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포메이션입니다. 포지션별 포메이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들 블로커 이제 주전 라인업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미들 블로커에는 김수지, 루이레이, 그리고 아웃사이드 에이트에는 김연경, 정윤주, 세터의 이고은, 투툭, 그리고 이제 아포지트의 투투크, 리베로의 신현경인데 제가 지금 그 등급을 매겨봤어요. 등급을 매겨봤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요 라인들은 경쟁력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등급을 매겨봤어요. 자, 흥국생명 요 미들라인 제가 하라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다른 팀이랑 한번 비교해보시죠. 자, 현대건설 비교해볼까요? 양효진, 이다연. 자, 비교해보세요. 정관장, 정호영, 박은진. 자, 그리고 GS, 오세현, 최가은, 그리고 기업은행, 최정민, 이주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장희, 하혜진.
어떤 팀, 그리고 도로공사의 배유나 지금 김현정이죠. 김세빈 부상했으니까. 자, 어떤 팀이 그나마 이 흥국이 어떤 팀 미들블로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적으로 블록이나 속공, 이동 공격 이런 이제 미들블로커가 쌓을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이 흥국생명 미들라인이 어느 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공 정도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현재 보여주는 거 기준으로 도공 정도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하로 매겼습니다. 김연경 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김연경은 그냥 넘사벽이니까. 그리고 정윤주도 제가 하를 매겼습니다. 한번 이 동자리에 있는 다른 선수들 비교해 볼까요? 자, 위파이, 자, 그리고 표승주, 그리고 황민경, 이소영, 그리고 또 누구 있어? 그리고 도공의 이 자리가 누구지? 강소희, 그리고 또 뭐 페퍼의 이예림, 정윤주가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나요? 저는 안 보여요. 정윤주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그건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윤주가 이길 수 있는 타팀의 선수가 있나요,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하를 매겼습니다. 자, 이고은. 자, 이고은이 이길 수 있는 세터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7개 구단에서. 지난 시즌의 데이터, 그리고 지금 코보컵에서 하는 거 보면 이고은보다 못하는 세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투트크보다 지금 못하는 용병은 제가 볼 때는 자비치 정도. 전 물론 투트크는 지금보다 세터의 그 토스질이 올라가면 투트크는 중까지 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투트크보다는 못하는 선수가 자비치밖에 없죠. 그리고 신현경 뭐 흥국 팬들이 뭐 신현경 오면 진짜 다 만사 형통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신현경 기록상 그리고 이제 그 코보컵에서 보여준 거 보면 그 다른 팀이랑 비교해 보세요. 김영견, 뭐 김채원, 한수진, 임명욱, 신현경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나요? 뭐 한다해. 제가 볼 때 신현경이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노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빼고는 다 전력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백업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사진에는 제가 요번에 교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해서 이제 추려서 여기 사진을 넣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수지, 루이레이랑 이메림이랑 거의 같은 포션으로 그 출전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메림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리고 신현경 만약에 빠지면 도수빈 들어가죠. 이것도 전력이 그렇게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고은 빠지고 서채연 들어가죠. 그리고 정윤주 빠지면 박수현이나 김미연이나 김다은이나 최은지 들어가죠. 근데 다 뭔가 중상 이상을 주기가 좀 어려운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흥국생명의 전력은 사실 약한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상으로 봐도 그렇고 백업으로 봐도 그렇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그 아웃사이더 히터의 요 지금 상하를 나눈 기준은 뭐냐, 이게 너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히터는 51론이 있습니다. 51론. 제가 오랜 기간 배구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그 좀 만든 그 52론인데 아웃사이더 히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격 득점과 리시브 효율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 리시브 효율과 공격 득점이 50이 넘으면 A급입니다. 50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리시브 효율이 40%고 공격 득점이 10점이다. 평균적으로 리그 쭉 했을 때 6라운드까지 평균치 냈을 때 그러면 A급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연경의 예를 들게요. 김연경은 지난 시즌에 공격 득점이 평균 2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효율이 42%였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이죠? 64입니다. 64가 되면 60 이상으로 S급입니다. 탑티어. 근데 이 수치를 가진 선수는 김연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A급의 수치를 가진 선수는 강소희나 위파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B급의 그레이드를 가진 선수는 표승주나 황민경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C급은 진짜 막 리시브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10% 이렇게 하면 거의 C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웃사이드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윤주가 평균 한 10점 낸다고 쳐요. 10점. 저는 흥국생명이 강해지려면 정윤주도 4는 돼야 돼요. 지난 시즌 레이나처럼. 지난 시즌 레이나가 평균 득점이 한 15점 됐고 그 리시브율이 한 25% 30% 정도 돼서 한 45 정도 나왔거든요. 한 B 정도 그레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정윤주도 최소 B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코보컵에서 한 거 보면 평균 득점 10점 정도에 리시브율 30% 정도니까 35% 정도니까 B 정도에 있겠네요. B 정도. 그래서 정윤주가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코보컵 기록이지 V리그로 가면 코보컵의 기록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흥국생명의 강점과 약점. 흥국생명 강점 김연경. 흥국생명 강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김연경의 존재감이죠. 이거 빼면 솔직히 그렇게 막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강점이라고 그래도 뽑을 수 있는 거는 높은 신장, 전체 2위. 베스트 7의 그 신장이 가장 높은 팀. 근데 아까 그 블로킹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신장이 진짜 쓰임새가 있으려면 발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속공이나 블로킹에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또 이것도 강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자, 그리고 흥국생명의 약점. 김연경 외의 포지션 퀄리티. 이거는 제가 아까 앞서서 포지션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리고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음. 이게 어떤 거에서 불리하냐면 단기전에서는 그렇게 안 불리해요. 단기전에선. 근데 V리그는 6라운드입니다. 6라운드. 거의 5개월을 경기를 해요. 5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체력적인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백업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흥국생명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체력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올 시즌은 없을까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 시즌도 체력 문제 분명히 보일 것 같고, 백업의 퀄리티, 이것도 제가 이제 포지션에서 이야기했죠. 백업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선수는 많은데 진짜 뭔가 이렇게 딱 한 자리를 맡아서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형 백업으로 이제 김다은의 성장을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본단자가 김다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의 무지성 시행착오입니다. 감독의 무지성 시행착오. 지난 시즌도 그래, 지지난 시즌도 그래, 요번 시즌 지금 코보컵도 그래. 지금 교체나 뭔가 이렇게 전술 변화나 뭐 아니면 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제가 맨날 중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너무 실패를 저질러 놓고 나서 그걸 뒤늦게 고치니까 이미 버스 지나갔죠. 지난 시즌에만 해도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아요. 뭐 1, 2라운드에 김미연 넣어가지고 리시브율 20%밖에 안 나오는데도 계속 김미연으로 밀고 가다가 레이나 미들 기용해가지고 결국에 2라운드부터 레이나 레프트로 뒤늦게 고쳤죠. 제가 그거 첫 경기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냥 레이나 믿고 아웃사이더 히터로 쭉 기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 첫 경기부터 1라운드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2라운드 끝날 때 그거를 바꿨죠. 패배를 쌓은 다음에. 그리고 또 많잖아요. 리베로 문제도 계속 방치하다가 김혜란 뒤늦게 투입한 그 부분에도 컸고, 그리고 이원정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빼서 김다솔 계속 넣다가 한 세트, 두 세트 계속 내주면서 결국에는 페퍼전에 데미지가 1세트 때문에 우승까지 못하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시행착오가 하나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국이 탄력을 받고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아본단자 감독의 무지성 시행착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자, 제가 볼 때 올 시즌 흥국생명의 결론은 아본단자 3년차 중 가장 약하다. 지난 시즌, 올해 3개 중에서 올해가 가장 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김연경 혼자서는 본 빼고 버겁다. 많은 분들이 김연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위권은 갈 거야. 김연경이 멱살 잡고 캐리해서 상위권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면 본 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관장 GS 이런 팀들이 훨씬 더 그 흥국생명보다 강해 보여요. 코보컷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올해 요 흥국생명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저 김연경 팬의 입장으로서 김연경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시간이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 발로 내뱉게 치고 아본단자 감독이 이 김연경의 황혼기를 진짜 망치는 느낌이 듭니다. 아본단자 감독이. 진짜 김연경이 그래도 딱 그 우승해서 트로피 들고 딱 진짜 영광스럽게 우승컵 딱 거머쥐고 은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팬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아본단자 감독이. 김연경의 이 황금 같은 황혼기를 아본단자 감독 잘못 만나서 진짜 이거 망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이렇게 흥국생명 그 전력 분석 2편 흥국생명 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제가 그 뭐 질문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콘텐츠 댓글로.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3편 그 정관장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